독고투자입니다. 오늘 저는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자는 이제 러시아 이제 키르 문자인데 여론조사입니다. 지난번에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약간 쿠데타 비슷하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모스크바를 진격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푸틴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변했나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지지도는 당연히 떨어졌을 것이고 암살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언론 매체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고 그것에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 동조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세뇌가 볼 수도 있죠. 보시면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요. 맨 왼쪽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81, 81, 79, 82. 6월 24일 날 프리고진이 이제 북방 진격을 했는데 살짝 2%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82로 더 이전보다 1%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많은 한국의 언론인들이나 한국 분들 푸틴이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들을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여론조사를 왜 믿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여론조사는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제 민간들의 지원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집단의 여론조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자, 한국 언론들.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언론들은 어떠한 반응인가. 일단 연합뉴스는 푸틴을 웃음거리로 만든 프리고진이라고 하는데 조회수만 이제 38만 먹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프리고진, 박수를 받으면서 떠난 프리고진. 프리고진이 북방으로 진격하면서 여러 도시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모스크바까지. 민간인들이 프리고진을 엄청나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 그런 부분들 있지만 이거를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호도하게 만든 게 바로 이제 이 영상이죠. 제 생각에 이 영상은 비디오 머그라는 곳에서 러시아에서 가서 찍은 영상은 아니고 그냥 외신에 있는 영상을 그냥 카피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흔들리는 러시아의 철권 통치, 약해진 푸틴이 오히려 위험? 뭐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가 2번 연속으로 헛발질을 했죠. MBN뉴스 보신 분 알겠지만 24시간 만에 그 반란이 끝났지만 23년 철권 푸틴 망신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JTBC 뉴스 외신 프리고진 암살 지시 가능성 대대적 숙청에 나설 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암동 클라스군요. 한국에 있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 쉽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푸틴은 이제 끝났다. 아니면 푸틴은 굉장히 상태가 위험해졌다. 망명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학부 기자를 대학교 때 했었는데, 2년 했었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한번 쓸까? 어떻게 시작을 할까? 보면은, 일단 해외 매체에 있는 그런 글들을 번역하는 수준이에요. 국제 기사 같은 경우는. 왜냐면, 기자들이 해외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모스크바라든가 우크라이나 갈 수가 있습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엄청나게 문자가 많이 올 거예요. 외교 문자가. 여기 오면 안 된다. 즉시 출국해라.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매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구사한다면 영어에 가장 친숙하고 뭐 영국 그쵸 지금 이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영국 매체도 참고하는 언론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하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뭐 본인들 그 각자 기자들에게 익숙한 그런 신문들을 소스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렇게 인용구를 이렇게 딱 덧붙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활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한국 언론이 직접 가서 찍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해외 언론들을 참고를 하고 참고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사오거나 아니면 그냥 카피해서 띄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상에 따라서 기사도 쓰게 되고 그러면 서방 언론들의 그런 기사들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에 대한 우리가 친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쪽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죠. 이타르타스 통신? 이런 데를 들어가서 봐야 되나? 아마 이분들도 막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프리고진을 제가 딱 쳐봤어요. 쳐봤더니 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뭐 푸틴은 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거의 이제 1년 4개월 동안 그런 기사들을 대부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지금 전쟁이 계속 고착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더 불리한 상황에도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지금 서방에서 무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별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대만 전쟁이죠. 대만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지게 되면 시진핑에 있어서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시진핑이 뭐 하야를 하든 망명을 하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언론, 그리고 서방 언론들의 생각이고, 또 한국인들도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중국에 살았던 경험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공부해보고 생각해본 것들 보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이 미국이라는 강국과 전쟁을 해서 만약에 지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시진핑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대만은 당연히 중국의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 언론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오는 한국 언론, 그리고 이것에 세뇌된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균형 있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이해 못하죠. 이렇게 편협된 생각으로 사고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과연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균형 외교를 지금까지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뭐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계속해서 균형 외교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다가 지금 완전히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세게 뒤통수를 계속 까고 있잖아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배터리도 그렇고, 영원히 중국과 결별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상황은 거의 중국의 두 번의 특사, 맨 처음으로는 국무장관인 블링컨이 갔었고, 지금 현재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을 못 잡는다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라는 뭔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작은 나라고, 소규모 개방형 국가이기 때문에 큰 나라들, 특히 이제 수출, 무역 중에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국가 발전이 좌우된 나라에 있어서는 외교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국민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라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떤 국뽕이라든가 친중, 친일, 친미, 반미, 반중, 반일 이런 이념에 휩싸이게 되면요, 우리가 균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모든 피해는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이런 현실이 너무 걱정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국민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한국의 언론 지지율, 언론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최바닥 수준이고요. 한 20% 정도?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언론을 볼 때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은 특성상 돈을 벌기 위해서 기사를 쓰거든요. 여기 보면 조회수 이게 하나가 38만, 2.3만, 24만 이렇게 있잖아요. 대체로 보면 15분짜리 영상이 10,000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20불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11시간 뭐 이렇게 1분, 이렇게 8시간 이렇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걸 감안하면은 대략 정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라는 거는 정말 그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자도 기자지만 또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광고주는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에 반하는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광고주한테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협박성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변호사랑 기자만 있으면 된다. 친한 변호사랑 기자만 있으면, 특히 이제 4대1 간지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상 사는 게 쉬워진다. 그런 얘기들도 있죠. 이렇게 외신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타이틀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이 망한다. 지금 큰일 났다. 무서운 곳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회수도 보면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 썸네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썸네일인데, 뭐 다른 것도 다 못하지만, 썸네일을 얼만큼 사람들이 공감하고 눌러보고 싶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굉장히 밀집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 특히 클릭하지 않으면 않게 만드는 그런 타이틀과 썸네일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보면 유튜브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딱 열었을 때 타임라인 슥슥슥 이제 내리면서 이제 보잖아요. 뭘 볼까 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사고가 어떠냐면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뇌 회전이 안 된 상태, 약간 풀어진 상태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게 먹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클릭하지 않으면 않게 만드는 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좀 야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영화 같은 거 리뷰해주는 사이트, 그런 채널들은 그런 썸네일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 시각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알맹이가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썸네일의 그 자극적인 수준은 내용과 직결된다고 봐요. 속빈 강정 같은 거죠.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이제 세뇌가 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기 의견인 양 이야기하는 게 참 안타깝고, 제 글에서도 제 영상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외워서, 한국 사람들이 암기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건 이제 제 영상 하단에 리플에다가 이제 글짓기를 하는 거죠. 그 외운 것을 이제 푸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때 보듯이 쫙 썰을 풉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거기에서 그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95%가 늘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 개미는 늘 이 시장에서 루저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는 대체로 유튜브와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관심 있는 종목 있으면 네이버에서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게 제 생각엔 90% 이상이에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쉽게 들어갑니다. 이 업계에 있는 수많은 플레이어들, 기관 플레이어들도 있고 뭐 중원의 고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NBA 리그가 딱 있어요. 5대5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골을 한번 넣어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생 아이가 들어와서 같이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개발리는 거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는 아직도 멍청이들이 많기 때문에 돈 벌 기회가 많다. 주식시장은 완벽하진 않지만 제로섬 게임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의 수익을 내가 뺏어오는 것과 별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런데 시장에서 늘 잃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버핏이 이야기한 멍청이는 바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미디어들의 책임도 크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쉽게 보는 본인의 투자가 무엇보다도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이런 것들, 이런 매체와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의 주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주관은 구루들을 통해서 도제식으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음악계에서 이야기는 사사하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거죠. 어떤 유명한 분들부터 내가 사사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새로운 결과, 더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것은 정신병자에 가깝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투자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바꾸셔서 더욱더 집중하고 시간과 정성과
여러분들의 정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NBA 리그에 여러분들이 아예 참여하지 마시고 그냥 관람만 하신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준비되지 않은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이런 언론과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루들의 책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